예전보다 훨씬 많은 그 소믈리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소믈리에들이. 그래서 외식 산업이 또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호텔 위주로 그 소믈리에들이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바깥에 외식 업체들이 또 이제 와인 산업이 또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소믈리에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생겼고요. 또 이제 그렇지만 생각보다 또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직업보다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처음 이 소믈리에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생각보다 일찍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 대학생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곳이 백화점에 와인 판매하는 곳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와인을 그때 이제 처음 접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처음 알았는데 생각보다 와인을 잘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리고 이제 그냥 와인도 엄연한 술이긴 한데 이제 다른 조금 그때 판매할 때 뭔가를 또 잘 알아야 판매를 할 수 있는 술이구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못 파는 술이구나 하는 거를 처음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있다가 경찰적으로 나는 소믈리에라는 직업으로 이제 제 다음 인생, 그러니까 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돌고래 2차사라는 업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전문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9년 차 되는 소믈리에입니다. 네. 소믈리에가 되는 방법은 해외에 나가보면 사실 뭐 자연스럽게 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와인이 나오는 나라, 그러니까 와인이 생산이 되는 뭐 프랑스나 대표적으로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곳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와인이 워낙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소믈리에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아직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소믈리에가 양성이 되는 거가 훨씬 많은 그런 방법이 많은데요. 우선적으로 지식적으로 좀 알아야 이거를 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대학교가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나 경희대학교 내에 산업대학원이 있는데 그런 대학교 내의 산업대학원을 통해서도 소믈리에 학과를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양조 과정에 있는 건국대학교나 이런 데서는 또 양조 과정의 대학원 과정도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세계적인 와인 소믈리에 아카데미죠. 그래서 영국 기관인데 WSET라는 그런 곳들은 한국에도 분원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하여서도 이제 주니어, 시니어, 마스터 소믈리에까지 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저희 같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 소믈리에 협회에도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외식업장에서 일하는 현직 소믈리에들의 모임이 한국 소믈리에 협회인데 그 소믈리에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아카데미에서 또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또 여러 기관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다니기만 해서 소믈리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프랑스 와인을 배우려면 프랑스 말을 기본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어도 공부를 기본적으로 읽을 줄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또 이태리어, 그다음에 독일어 그다음에 이제 물론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언어도 좀 공부해야 되고 또 지식적으로도 거기가 와인의 역사를 따지자면 사실은 그러니까 몇천 년의 역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한꺼번에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과중한 숙제가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친구들은 프랑스나 아니면 이태리나 아니면 호주나 이런 곳으로 유학을 또 많이 떠납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쪽으로 해서 현지로 가서 또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유학을 또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공부를 다시 합니다. 근데 공부를 이제 여기서 이제 만으로 8년 이상 9년 차의 업장에서 있다가 보니까 어떤 고객 응대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새로운 좀 벽에 부딪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벽을 어떻게 넘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공부하는 게 정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외식 관리를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좁게 얘기하자면 와인이나 커피는 음료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자면 외식의 하나의 문화, 하나에 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인은 술로도 마시지만 와인은 음식하고 꼭 매칭을 같이 해야 더 좋고요. 또 커피도 그냥 마실 수 있지만 식사 후에 마시거나 또 뭐 식사 후에 마시거나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그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자면 하나의 외식 문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숲을 보자라는 마음에서 외식 관리를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믈리에는 예전에는 호텔 소믈리에가 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호텔 출신은 아니지만 호텔에 가야지만 소믈리에를 꼭 볼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호텔 특히 이제 관광 경영학과나 호텔 경영학과 이런 출신들의 친구들은 그쪽에 이제 계속 대학 때부터 학부 때부터 공부한 친구들은 호텔에서 근무를 하는 거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호텔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외식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기업 외식업체뿐만 아니라 또 작은 업장들도 많이 생겨서 그런 외식업체 소믈리에들도 또 있고요. 또 오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이 되시거나 아니시면 아카데미의 또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람 소믈리에들 또 소믈리에를 넘어서 가르치는 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돌고래 이천사 사실 좀 촌스러운 이름인데요. 저한테 항상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 이 자리는 이제 1969년부터 돌고래 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커피의 역사를 진짜 우리나라의 커피의 역사를 했던 곳이고요. 그 전에는 은성주점이라고 해서 명동백작 이봉구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혜린 씨가 정말 예전의 명동의 명성을 알리던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불암 씨 어머니가 은성주점을 운영하시던 분인 줄 최근에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시절에는 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명동에 와가지고 은성주점에 모여서 또 정말 그때는 와인은 아니었겠지만 예, 라이스 와인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막걸리 이런 거요. 그런 거 마시면서 그 시대를 논하고 또 문학을 논했던 역사 깊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였고 은성주점이라는 자리를 이어서 또 돌고래라는 다방이었고요. 또 돌고래라는 다방이 오랫동안 한국의 프랜차이즈 커피집이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 있었었던 아주 오랜 역사의 다방이었다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다시 2004년에 어떤 이름으로 이 커피집을 오픈을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라르 이렇게 시작되는 외국 이름들도 굉장히 많지만 역사를 가져가자. 어쨌든 한국에도 커피 문화가 있었다라는 음악다방의 역사를 가져가자라는 의미로 돌고래 2004년의 컴백의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물론 팔아야 되죠. 소믈리에가 술 팔아야 되는 거 맞기는 한데요. 술만 파는 소믈리에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그 분한테는 그러게요. 좀 자기의 직업의 프라이드가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요. 술만 파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를 서로 같이 팔기도 하지만 저는 판다라는 표현보다 사실 공유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믈리에는 어쨌든 간에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고객들 또 기존의 고객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단골, 저희 고정 고객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분하고 새로운 분이 왔을 때는 와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와인에 서로 교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통해서 교감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고객들이 기존 오시던 잘 오시던 고객들하고는 그분의 사는 얘기, 그분이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을 서로 들어주고 또 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고 문화를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와인을 판매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와인만 판매하는 사람은 정말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커피하고 와인은 아마 애인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닉네임이 커피를 사랑한 소믈리에입니다. 그래서 소믈리에와 바리스타는 굉장히 비슷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새로운 고객들 또 기존의 고객들을 계속 맞이하고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비슷한 점이고요. 또 매일매일의 새로운 음료들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료들을 항상 마셔보고 그다음에 테이스팅 해야 된다라는 거가 또 비슷하고요. 표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애인 같은 사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믈리에이자 바리스타이고 큐레이더라는 그걸로 보자면 굉장히 두 개는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다 잘 알아야 그걸 표현할 수 있고 또 서로 다 잘 알아야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렵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또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사실은 소믈리에죠. 저는 커피를 사랑하지만 소믈리에이기 때문에 커피보다는 사실 솔직하게는 와인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커피에 좀 더 마음이 갔다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소믈리에이기 때문에 소믈리에의 역할로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커피를 함으로 인해서 저한테 그게 얻어지는 게 효과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커피를 사랑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저의 좌우명이자 사실은 멘티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열정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 말의 하나로 다 함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해주고 싶은 꼭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하기 위해선 자기의 열정이 물론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그만큼 자기의 마음가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또 이 소믈리에는 항상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성격과 맞지 않으면 이 직업을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낯을 많이 가리는데 매번 새로운 고객들이 오는 거를 이런 직업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성격에 좀 맞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실 그거 잘 못하고 있어서 반성하는데 이제 새로 정말 하루에도 몇 수씩까지 또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몇 천 가지의 와인들이 또 쏟아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되고요. 또 와인 한 병, 같은 와인 한 병은 10번 열면 사실 10번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서빙할 것인가, 또 언제 마실 것인가, 또 시기를 언제 오픈해서 손님한테 제공을 해야 될 것인가 등등의 이유로 그 한 가지 똑같은 와인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맛으로, 그다음에 또 어떤 컨디션으로 와인이 어떻게 컨디션이 좋을 때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는 열심히 공부하면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또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그거는 당연하고, 또 고객들을 어떻게 만족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객 응대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어 공부인데요. 요즘 외국어를 못하면 특히 이제 이런 쪽에서는 공부를 이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소믈리에가 되면 해외에 있는 그 와인 메이커라든지 아니면 그 와이너리 오너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만나게 됐을 때 외국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제2외국어를 하나를 못한다면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어색하게 마주 앉아 사소한 얘기로 안부를 묻고 가끔 대화가 끊기는 순간에는 차가운 정적 우릴 얼게 만들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남이 되겠지. 어느 누군가는 눈물 흘리며 남겠지만 주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써가면서 눈치 보는 네 모습 싫어서 I let you go. 내 사랑 이제는 안녕. You're the only one. You're the only one. 이별하는 이 순간에도 You're the only one. 아프고 아프지 마 바보같이 반가워. 다시 널 못 본다 해도 You're the only one, only one. You're the only one, only one. 갑작스런 나의 말에 왠지 모르게 넌 안심한 듯해. 어디서부터 우린 이렇게